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 대표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더럼대학교 법대 파운데이션을 마쳤거든요. 법대 파운데이션을 마친 그 양희령 학생을 모시고 그 체험기 후기 그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 네, 학생 소개해 주시고 시작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제 이름은 양일영이고요. 이제 막 더럼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 마치고 이제 법대에 입학하게 될 예정인 양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1학년 1학기 때 영국 A레벨 시작하는 9월 학기에 맞춰서 이제 웨일즈로 갔고요. 그래서 웨일즈에서 A레벨 1학년 때부터 입학을 해서 A레벨이 이제 2년 과정인데 첫 번째 연도를 마친 다음에 그 첫 번째 연도 시험 본 결과로 A2 중간에 이제 자퇴를 하고 더럼대학교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편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다니다가 이제 본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더럼대학교 법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더럼대학교가 영국은 학과별로 되게 대학 랭킹이 많이 갈리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랑 이제 런던의 몇 개 대학교를 제외했을 때 굉장히 대학 순위가 높고 이제 2026년에 이제 영국 대학 랭킹 기준으로 영국 내에서 법학과 내에서는 3위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그런 되게 원래도 그 위상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더럼대학교 본과 이제 법대를 졸업했을 때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법 쪽에서 취업하게 되는 건 한 50%가 넘고 그리고 그냥 전체 뭐 전문직이나 전체 취업률로 봤을 땐 87%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취업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런던에 있는 상위 뭐 탑 10 로펌에서 이제 합격률이 굉장히 높고 가장 선호하는 대학 5개 중에 하나로 항상 매년 들기 때문에 저도 그런 취업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대학교 법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좋은 점들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하면은 그 수업 모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특히나 좋은 로펌들은 항상 이제 학생들끼리 방문을 하고 그 학교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리고 또 온라인 설명이라든지 어, 방학 동안에 인턴십을 학교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또 동문 멘토링 이런 것처럼 되게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들어서 저도 더럼대학교에 지원하게 됐고 그리고 특히 이 공부를 하는 구조도 되게 첫 학기 때는 이제 모든 선택 과목을 거의 다 듣는 분위기고 이제 2, 3학년 때는 본인이 선택한 선택 과목만 하게 되는데 그리고 1학년 때도 하는 중간에 되게 세미나라든지 토론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학생 참여도가 되게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순히 뭐 법을 뭐 외우고 혼자 공부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판적 사고로 이제 기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게 느껴져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음, 네, 제가 이제 더럼 대학교에서 굳이 파운데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파운데이션이 저에게는 이제 AS를 하고 대학을 이제 생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게 느껴진 게 어, 일단 제가 아직 영국에 간지 2년이 안 됐을 때 이제 대학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때 제 영어 실력이랑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영국 학업에 전반적으로 되게 적응이 안 돼 있던 시기였는데 파운데이션 코스는 이제 본과 1학년을 대비해서 이제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 대학에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좀 이렇게 대비하는 적응 기간을 갖추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도 파운데이션 과정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에 말했듯이 정말 어, 비교적 낮은 성적 컷으로 이제 정말 최상위 랭크에 있는 대학들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이제 법학과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듣게 될 이제 코스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파운데이션 과정은 이제 입학 시기가 달라도 어쨌든 1, 2, 3학기로 나뉘어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이제 각 학기 끝날 때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방학이 있고, 일단 1학기, 2학기, 3학기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다 다른데,
그중에 이제 Academic English Skills, 그래서 AS라고 부르는 거랑 Extended Project, 그러니까 EP라고 부르는 이 두 과목은 1, 2, 3학기 모두 다 같이 합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일단 A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되게 아카데믹한 그 학업적인 그 영어 실력을 이렇게 강화시켜주고 좀 이제 연습을 시켜주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E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생활이나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뭔가 자신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어, 하고 있는 사실 그 자기계발서 쓰는 느낌인데 어쨌든 그 셀프 리플렉션을 되게 많이 하고 어쨌든 딱히 학업적으로 뭘 배워야 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본인 공부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를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써가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법을 배우는 것은 이제 English Legal System, 이제 영국의 법 구조를 배우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영국의 이제 뭐 입법, 사법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되게 간단하게 이제 되게 포괄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Sociology, 그러니까 사회를 배우는데, 음, 이것도 되게 포괄적으로 배우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학기 때는 Law Tort and Contracts라고 이제 민법 특히 이제 불법 행위 처벌에 관한 부분이랑 그리고 또 계약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음, 이 과목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지 2학기 때는 민법을 배우고 3학기 때는 계약법을 배우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 3학기 모두 다 영문학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 이제 2학기 때는 시를 보고 시를 분석을 해서 에세이를 쓰는 과목이고 그리고 또 3학기 때는 단편 소설을 읽고 조금 더 긴 에세이를 써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각 시험들의 평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때 배운다고 했던 영국 법 체제는 어 시험 에세이 한 번 쓰는 게 이제 성적의 100%고요. 그래서 질문들이 이제 두 가지를 주는데 이제 되게 소질문 두 개로 나눠서 거기에 이제 답변 형식으로 에세이를 쓰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기 전에 질문을 알려주지 않고 어떤 그 소주제 중에 시험에 나올지도 전혀 알려주지 않지만 이제 24시간을 주고 그 24시간 안에 온라인에서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이제 E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self reflection log라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뭔가 자기 개발,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에세이 쓰는 것을 이제 세 개를 써야 되는데 첫 번째 두 개는 굉장히 짧은 에세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표를 채워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긴데 그렇게 두 개 해서 이제 50%반 성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individual artifact라고 본인이 이제 공부하는 과목들에서 소주제를 정해서 본인이 주제를 만들어서 그거를 선생님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방식인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팟캐스트라고 이제 그냥 본인이 팟캐스트를 녹음해서 그 녹음본을 제출해도 되고 선생님 앞에 직접 나가가지고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포스터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되고 또 블로그라고 이제 영상 PPT를 만들어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해도 되는 그 세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50%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AS 아까 말했던 그 영어 스킬 과목은 이제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이렇게 네 가지에서 복합 평가를 하는데 어, 법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들보다 그 요구하는 평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각각 50% 이상인데 저희 모듈은 이제 60% 이상을 요구를 하고 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그 부분들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네 가지를 종합했을 때 70% 이상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스 플로우 익삼이라고 다른 이 학교 내의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이제 외부적인 시험을 하나 더 보는데 이제 그거는 온라인 시험이고 IELTS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다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거에 관해서도 학교에서 굉장히 지원을 잘해주고 따로 수업도 듣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음, 1학기가 아니죠. 2학기 때 이제 그룹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 명의 학생이 이제 랜덤으로 골라져서 선생님 앞에서 이제 각자 이렇게 토론을 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그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시기 때문에 걱정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특히 그 다음으로 이제 사회학, 소시올로지 관련해서는 이제 리서치 플래닝이라고 선생님이 각각 주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소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조사 플랜 같은 경우를 이제 에세이 형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서 형식으로 써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 이제 에세이 같은 거 하나 쓰면은 되고 그게 100%고 이것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말했던 민사계약법인데 이것은 각 모듈을 이제 50, 50 이렇게 하고 시나리오를 주시고 그 이 시나리오 안에서 어떤 그 법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각 에세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 2000단어 내에서 써야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 에세이를 두 개를 쓰고 2, 3학기 각각 그래서 그것이 50% 50%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문학은 이제 1학기 때는 시를 아까 말했듯이 배우고요. 셰익스피어 같은. 그리고 시험은 그 에세이를 쓰시게 하시는데 이제 시를 분석을 한 것을 한 시를 가지고 이제 각 그룹당 3명에서 4명이 나와서 본인이 분석한 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대신 이제 그룹으로 평가되진 않고 각각 개개인이 말한 부분들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음, 2학기에는 이제 단편 소설들을 배우는데 아까 1학기 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배운 그런 뭐 시적 표현법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방식을 이제 2,500단어 에세이로 굉장히 긴 에세이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이것도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게 굉장히 일해야 되는 양이 많다,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적 컷으로 봤을 때는 이제 AS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몇 과목들, 나머지 과목을 종합해서 평균 각 시험마다 이제 40% 밑으로 맞았을 때는 이제 자동으로 페일 처리가 돼서 자동 재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AS를 제외한 전체 과목 평균이 80% 이상이 나와야 이제 더럼대학교 본과로 프로그레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제한 과목들 아까 말했듯이 재시험을 보게 되고 또 전체 평균이 80% 미만의 재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 재시험 또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법학과는 입학컷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80% 말고 이제 75%, 70%를 유보하는 그 이지망 학과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학기 중간에. 그래서 그 이지망 학과로 자동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싫다 나는 꼭 법을 공부하고 싶다 했을 때는 학교에서 타 대학으로 이제 하향 지원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시험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면은 AS 세미나는 이제 세미나가 있고 그리고 각 과목에서는 AS 세미나랑 영문학에서 2학기 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리고 또 EP 과목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선택했을 경우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세 가지를 제외했을 때는 모두 온라인 시험이고 그냥 아무 데서나 뭐 방 안에서든 어디서 볼 수 있는 그냥 온라인 시험이고 저희 학기 때 기준으로 그리고 시험 전에 학기 중간중간에 이제 포머티브라고 수행평가들이 되게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시험 채점 방식 그대로 피드백을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피드백을 굉장히 이제 세심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1학기 때 가장 처음 볼 그 영국 법 체제에 관련된 시험은 제출 시간 24시간 전에 시험 질문을 공개를 하고요. 그 24시간 안에 에세이를 뭐 따로 그 구글 워드든 뭐 어디 파일로 따로 쓰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이제 인터넷이든 오픈북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자료도 쓰셔도 되고 뭐 중간에 쉬시다가 하셔도 되는데 이제 다 쓴 에세이를 제 시간에만 업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 3학기 때 이제 법이랑 영문학 배우는 시험들은 이제 에세이 주제를 학기 중반부터 알려주는데 이게 선생님별로 이걸 정말 이제 다 오픈하셔서 시험 문제들까지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주제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주제를 알게 되면은 이제 수업 내용을 배울 때마다 아, 내가 이 주제로 시험을 보겠구나 하면서 어,
에세이를 어떻게 쓸지 이렇게 플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쓸 양이 굉장히 많고 수정도 여러 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험 데드라인 한 2에서 3주 전에는 어느 정도 에세이를 써 놓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4시간 에세이는 아니고요. 정말 어, 아마 학기 끝나는 날짜까지가 데드라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많지만 또 그렇게 많지만은 않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게 이제 저의 3학기 시간표였고요. 이제 주에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한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이제 보충 수업을 안 들을 경우는 이제 18시간에서 17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 수업은 필수로 출석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각 텀 초에만 이제 한 1, 2주 정도 선생님들이 나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엔 이제 거의 대부분 안 나가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피드백을 얻고 싶다 혹은 선생님에게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보충 수업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언제나 이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표에 보면은 이제 APT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각 그 학과별로 이제 담당 교사분이 한 명 계세요. 그래서 학생 뭐 멘탈을 서포트 해주시거나 조언을 주시거나 혹은 이제 학업적인 일에 관련해서도 이분들도 다 이제 저희 법학과 AP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더럼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학업 상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해주시고 뭐 일상적인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걸 전반적으로 되게 학생들을 일상적인 레벨로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간표에 나와 있듯이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2,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되게 기간은 나뉘는데 가끔씩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에서 온라인으로 1대1 미팅을 해서 이제 간단히 뭐 안부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건 수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보통 이제 커리큘럼상 수업은 9시부터 5시까지 있고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업이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에서 15분 정도 일찍 끝나고 대신 이제 2, 3학기 때 들으실 그 민사와 계약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굉장히 빡빡하셔서 아마 정말 한 5분 정도 남겨주시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제 3시부터 5시까지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시간인데 그때 뭐 동아리에 가입을 안 하시면 그냥 자유시간을 보내셔도 되고 저는 이 시간에 체육관에 가서 농구를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캠퍼스 및 기숙사 생활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숙사 건물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리알토 코트, 그리고 인피니티, 그리고 엔데버 코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리알토 코트부터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제가 가본 체감상 가장 규모가 컸고요. 굉장히 높은 건물들로 지어져 있고, 이제 강 바로 옆에 있어서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이제 안 좋은 점들도 있는데, 수업 듣는 학교에서 가장 멀리 위치해 있고,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대신 이것은 리알토 코트는 바로 옆에 한 걸어서 1, 2분 거리에 이제 버거킹이랑 그 슈퍼마켓이 있어서 장 보기에는 굉장히 수월하지만 그냥 수업 참석하는데 살짝 이제 불편함이 있다 정도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인피니티 코트가 있는데 여기는 어 침대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싱글 베드가 배정이 될 거고 근데 뭐 그래도 싱글 베드도 충분히 이제 편안하게 잘 수는 있는데 나머지 기숙사들보다는 작다라는 것이고 바로 앞에 간단히 장을 볼 수 있는 마트 겸 편의점 같은 되게 작은 세인스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편리하고 이것 때문에 인피니티 코트에 살고 싶다 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에서는 아까 리알토 코트보다는 거리가 짧지만 그래도 조금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냈던 그 인데버 코트가 있고 저희는 이제 EC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새 건물이고 그리고 모든 행사가 이제 이 기숙사 있는 건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티를 한다거나 혹은 뭐 졸업식 어쨌든 이런 파티 관련된 모든 행사들은 저희 이제 EC 건물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체육관이나 기타 시설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냥 정말 집 나가서 한 1분 걸으면 바로 앞에 있는 정도고 저희가 수업을 듣는 학교 건물과
또 다른 그 강의실 같은 경우도 걸어서 바로 1, 2분 거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 제가 머무는 방 창문에서 저희 수업하는 교실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서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기숙사 건물 경우에는 이제 4명에서 6명 정도가 한 주방을 같이 쉐어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대신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각 방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주방도 같이 방에 들어있는 스튜디오 형식 이런 방들도 있는데 굉장히 극소수고, 빠르게 예약이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살짝 이제 TMI 혹은 이제 기억나는 것들 소개를 하자면 이제 만약에 EC나 인피니티 코트를 사시는 경우에서 이제 장을 봐야 되는 경우나 혹은 생필품 혹은 뭐 정말 크게는 뭐 가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고 싶을 때는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T사이드 아울렛이라고 굉장히 이제 큰 아울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약국이라든지 어 뭐 가전제품 매장도 있고요. 뭐 식당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할 수 있는 아울렛이 15분 거리 정도에 있고 대신 이제 길이 험하기 때문에 저는 버스를 타거나 우버이츠로 이제 온라인으로 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한두 번쯤은 갈 만한 것 같아요. 걸어서. 그리고 이제 옆 동네는 이제 미들스브러라고 있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더럼대학교 더럼 시티 센터로 가면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 파운데이션 과정은 더럼보다는 이제 어쨌든 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거리가 막 많지는 않은데 이제 옆 동네 미들스브러로 가도 사실 동네가 굉장히 험하고 안 좋은 길목에 들어설 경우 이제 되게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밤늦게 돌아다니시는 거는 이제 굉장히 비추하고 항상 다니실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저희 학교 체육관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새 거고 관리도 정말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농구장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바닥을 이제 닦아주시고 야외에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을 항상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체육관 시설은 일단 모두 무료 이용이고, 농구장이나 그 실내 운동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컬,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농구하시는 분들이나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가끔 넘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마주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또한 시설이 굉장히 좋고, 개인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트레이너분들이 약 4명 정도 있는데, 항상 가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개인 PT를 받으실 수 있는데, 대신, 1년,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 전체 과정을 했을 때 70파운드를 내시면 되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1학기 끝나고, 2, 3학기만 난 가고 싶다. 그러면 2, 3학기 이렇게 두 학기를 했을 경우에는 40파운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 3학기 때 40파운드를 내고 헬스장을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느라 좀 잘 못 가게 되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챗 GPT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규제를 꽤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항상 매 수업마다, 챗 GPT 쓰면 안 된다. 챗 GPT 너네 걸리면 이제 바로 그,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은 챗GPT를 정말 에세이를 그대로 베끼시는 게 아니면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본인 공부를 하시는 이제 본인 역량 내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실제 시험에 들어가는 거로 쓰시는 것보다는 정말 어, 자료를 찾는다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더블 체크 그러니까 사실 재확인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 제가 써놓은 제로GPT.com이라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 챗GPT를 걸러내기 위해서 쓰시는 사이트인데 이제 15,000자까지는 무료로 그 챗GPT 검사를 해주시기, GPT 사용 여부 검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혹시 사용하실 때 내가 걸릴 것 같다 하시면 여기로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근데 솔직히 특히 영문학이나 법학 같은 경우는 그 어감을 굉장히 중요시 보시기 때문에 어, 챗 GPT를 본 에세이 쓰실 때는 쓰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영문학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이제, 일단, 저희가 읽게 되는 시라든지 문학도 대부분 이제 고전 소설, 이제 18세기, 16세기에 적혀진 책들과 시들을 읽기 때문에, 일단 그 언어 자체가 저희가 뭐 수능 공부해서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라든지,
혹은 영국에 와서도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아듣고 뭔가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전 어렵게 느껴졌는데 다행히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다 이제 외국 학생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이제 학기가 이제 지나고 나서는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딱 보셨을 때 이게 뭐지라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을 읽고 그래서 되게 깊이 있게 정말 여기서 내가 더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하는 그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 영문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준을 굉장히 높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2, 3학기 때 배우는 민사 계약법 같은 경우에도 그 에세이에서 딱 요구하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세이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보시고 그 형식이 안 지켜졌을 때 굉장히 점수가 많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률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출석률은 전체 출석률이 75% 이상이면은 합격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달별로 이제 70% 이하로 내려갈 시에는 경고가 쌓이는데, 이제 달별 70% 정도면은 한, 한 달에 수업 한 8개에서 6개 정도 빠지는 그 정도고요. 그래서 그때 경고가 한 번씩 쌓이고, 5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레벨부터 5레벨까지가 있고, 5레벨이 가장 높은 경고인데, 어, 한 레벨씩 올라갈 때마다 달별로 요구하는 출석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저번 달에 이만큼 빠졌다. 그럼 다음 달엔, 더 많이 나와라. 이런 식으로 그 요구하는 출석률을 많이 올리시고요. 그리고 레벨 3 워닝이 왔을 때부터는, 학교 출석률 관련해서, 어, 더럼대학교 본과 그 진학 도와주시는 그 팀이랑 대면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이후에도 이제 출석률이 계속 안 좋아지면 이제 레벨 5 갔을 때는 마지막 경고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더 출석률이 안 좋아지시면 아마 퇴학당하는 경우도 제 친구들 주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프레젠테이션이었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에서, 여기 한국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국 경험이 많이 없고, 그다음 한국 공부만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에게 좀 조언을 줄 수 있으세요? 네, 일단 저도 이제 2007년생으로 지금 한국 나이 고3인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어떻게 영어를 배우는지 알고, 저 또한 이제 막 영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일단 영어 레벨 같은 경우는 한국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게, 한국에서 요구하는 건 뭔가 조금 더 정말 영어 스킬을 높이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은 이제 영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더 내가 얼마나 더 자유롭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가,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이 되는 그런 것이고, 에세이를 실제로 쓸 때도 한국에서 뭐 수행평가를 쓰는 방식보다는 정말 말하는 것처럼 에세이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영어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실 텐데, 그래도 그거 도와주신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시고 되게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영어는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친구랑 어울리는 게좀 걱정이 된다 그런 경우에도 어차피 모두 다 같은 외국인이고 같이 이제 영어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A레벨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서로 같이 이제 같은 환경에서 영어를 같이 연습하고 같이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네, 네. 네, 저도 멋진, 감사합니다. 멋진, 그죠? 그토록 원했던, 그죠? 법대 생활 재밌게 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